사실 말입니다. 제가 제일 요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대목은 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만도 아니에요. 음. 지금 여야당이 수해 현장 가서 다 모욕을 당했어요. 어, 국민의힘은 한 미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요렇게 했다가 네.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도 몰매를 맞고, 아유, 뭐 이거는 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나경원 사실. 의원 마이크 잡고 얘기하다가 네. 시민들 지금 항의. 여기가 어딘데 차가 다니고 네. 이거 복구하는 사람들 다니는데 길 막고 마이크 잡고 뭔 지랄 연병이냐는 식으로 욕 먹고, 민주당 또 할머니한테 갔다가 네. 나라 빚이 왜 이래 늘고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여야 3당이 다 비대위 체제죠. 그렇네요. 대통령 체제. 여야 3당이 다 비대위지. 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정의당.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은 20%지. 아. 이런 나라 보신 적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난- 비상 상황이네. 나는 헌정일의 기억이 없거든. 음. 사실 지금 대통령실도 저거 비대위 체제예요. 내가 보기엔 정상 체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렇게 다 수석도 다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하는 놈이 없으니. 음. 그리고 내부 총질한다고 대통령 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도 저게 정상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고, 여야 3당이 다 비대위고 네. 이게 정상인 게 없네요 지금. 정상인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정부 상태 나라에 가고 있거든 지금. 하하. 거의 점점 그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수해 현장에서 확인된 민심은 뭡니까? 더 이상 국민이 정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각자도 자꾸 지금 우리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방송에서 따지는 것보다 네. 수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진짜 영웅은 시민이 영웅이었다. 맨홀 뚜껑 앞에서 맨손으로 쓰레기를 치우던 중년의 네. 남성이라든가, 또 맨홀 뚜껑으로 물이 빨려가는데 여기에 접근하지 말라고 서가지고 차량 접근 못하게 교통 정리를 하던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반지하에 물이 넘쳐서 네. 곧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창살을, 저 방범망을 뜯어내려고 위층에서 내려온 60대 노인 둘이, 그 60대가 노인도 아니지 사실은, 100세 시대는. 근데 젊은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그분들이 그 창살을 뜯어내서 기어이 사망 직전에 있던 사람을 구해냈다든지, 또 충북 청주에서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찰 위기를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송을 하자 뛰쳐나온 주민들이 모래 주머니를 쌓고 해가지고 퍼내고 그걸 갖다가 해서 그 심야 새벽에 네. 많은 차량의 침수 피해를 막고, 일근에 난 초등학교 솔밭 초등학교더라고. 네. 거기에 당직 근무자가 운동장을 개방해서 저쪽 저지대 차를 옮기게 안내를 해가지고 100대를 넘게 구한 거라든지. 이번에 미담이 주로 충청도가 많이 나왔어. 거기가 내 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서 시민이 스스로를 구한다, 이런 어떤 영웅담이 막 솟구치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반면에, 네. 이런 또 이면에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네. 수해 현장에 뭐 하러 왔냐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차가운 반응들을 보였을 때, 네. 여야 3당이 다 비대위에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20%인 나라라면은 지금 정치를 초월해서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네.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기존 정당이 아닌 네. 새로운 지성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안이한 지성들하고 비겁한 기성세대밖에 없어요. 정치 엘리트들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아닌 가운데서 이것이 나라냐 국가냐, 대통령도 뭐 무너지고 여야 정당도 다 무너지는, 물론 곧 새로 대표 뽑고 하면은 뭐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나아질 성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선 국민의힘은 저거 더 망가질 거고 지금 가처분 소동에다가, 그리고 민주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의당은 아예 관심 맡기고. 네. 자,
20% 지지율의 대통령이 있으면서 모든 정치의 기능이 정당의 기능이 마비된 최초의 우리가 그 상황을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더 이상 정치에 뭘 더 바라지도 않는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그러게요. 된다. 오히려 다른 시민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음, 지금 상황이. 네. 이것을 직시하고 살아있는 지성들이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는 이게 말을 제 해야 생각이에요. 와,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동감을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어떻고 뭐가 진실이고 어떤 말이 맞는지 네. 계속 서로 듣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중심에는 또 이제 김종대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인데 네. 아직도 대통령이- 혼자 잘난 체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당분간은 희망이 없고. 아, 자, 여러분 이러면은 이렇게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 네. 시민은 또 촛불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다 민주주의를 또 뺏길 수도 있겠구나. 무능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네. 이 나라를 이끌 때 국민이 당하는 고통이 클 때 그때 우리 이번에 수해에서 보여준 저 시민 정신은 또 촛불을 드는 광장으로 달려나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예. 음, 그걸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걸 경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수해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시민이고 강한 시민이고 네.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과 이런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우리는 참 위대한 시민이고 우리는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거. 네. 그 윤석열은 지가 잘하든 말든 우리는 저 생산적으로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잘할 때까지 매섭게 두들겨 패고 네. 이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 이런 위기에 강한 시민, 네. 이런 나라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감동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를 믿고 시민들이 좀 더 자기 조직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무언가 더 생명력이 넘치고 민주주의가 활력이 넘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지. 아니 기존 정당이 지금 다 비대위고 저 대표 뽑는다고 다 지들끼리 싸움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당분간 무슨 기대가 할 수 있습니까? 뭘 얻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네. 에?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이제 문제는 다시 시민과 국가다. 이제는 시민과 국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 그런 게 중요하죠. 네. 진짜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는 요즘이고요. 이 방역부터 시작해서 수해 때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목숨과 삶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정치인들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진짜 그러고도 또 싱글벙글하다가 네. 다음 날 엎드려 사과한다 그래놓고 이런 사람이 그래 국민의힘의 예결이 간사입니까? 국가 예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아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지 지역구에 몇백억 가져가는 네. 그래서 다음 뭐 재선해야 되니까 지금 그거 서로 맡으려고 예.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이게 얼마나 요직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죠. 어. 근데 예결위 간사는 사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사퇴한다고. 없으니까 그것만 사퇴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사퇴하든지. 아니 사퇴하든지. 그러니까 예. 저기 그렇게 실실 웃음이 나오는 게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연평도 포격이 났을 때 연평도 가가지고 깨진 소주를 봤다고 소주병을 네. 이렇게 그 무너진 집터에서 소주병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폭탄주네 이래버린 거야. 아. 근데 연평도에 가면 박물관을 전놨거든. 네. 그 폭격 맞은 자리에 거기에 그 소주병 전시돼 있어 지금. 아 그래요. 그 송영길 대표만 몰라. 그거 저 그다음에 보온병 파동이 있었잖아. 네. 그 왜 저기 안상수 안상수 의원 대표 있었고 이때. 그 옆에 황진아. 황진아. 근데 군 군 출신인데 네. 황진아가 또 포병 출신 아니야. 근데 포병이네. 황진아까지도 이거 100mm인가 120mm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KBS 기자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쑥쑥 딱 보다 보온병인데요.
그 보온병도 지금 박물관에 거기 전시돼. 전시돼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을 작은 걸 져놨어. 아, 기념관을. 야, 거기에 전시돼 있어 이거.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웃기는가. 그 박물관이 바로 정치인들이 재난의 현장에서 실수한 걸 무언의 고발을 하면서 네. 그 밑에 설명을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 소주병이 있고 웬 보온병이 있어? 그런 생각 하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 자기들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제 폭우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것인가? 왜냐면 거기다 다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용산 벙커에 내려가게 될지. 아예 군대 공병을 동원해서 네. 그 물에 띄우는 부교가 있어. 부교 만들어라. 부교라도 나올 띄우- 수 있게. 아니면 퇴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뭐든 좋아. 네. 어쨌든지 간에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네. 그냥 그 평가만 받으면 돼. 뭐하러 거기 저기 반지하까지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네. 국가의 정상적 기능 유지와 시스템의 작동 이거를 제대로 보여달란 말입니다. 네. 제대로 좀. 제대로. 좀 해라. 네? 그렇지. 아니 지시 내린 거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뭐 하는 자리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 그래. 그 위기관리센터나 뭐나 한번 그 좀 훈련도 해보고 한 어떻게 2시간만 투입하면은 네. 위기의 대통령은 뭐 하는 자리라는 거 다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오마이 TV를 보든가. 김종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내가 이거 잘알수 갖고 있는데. 대학에서 그 강사 노릇한 사람 아니요. 대학원에 가서 내 수업을 좀 듣든가. 그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네. 대통령이 좀 석사학위 없지 그 사람. 석사학위 없었나? 나 그런 소리 없었던 못 것 같아요. 들었는데. 예, 못 들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있을 때 석사학위나 따는 게 어때요? 내가 출강까지 해줄 수 있는데. 출간까지 해줬어. 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위기 대응 상황에서 빨리빨리 지시는 내리고 현장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구나. 글쎄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명주님이 속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김종대 우리 교수님의 발언 오늘 방송 아까 보니까 거의 17,000분 가까이 그렇게 와서 동접을 많습니다. 지금도 16,000분, 16,000분 가까이 와서 보고 계신데 그만큼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철학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김인수님도 김종대 교수님 시원시원하십니다 하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응원해 주시려면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하시면은 김종대 교수님이 이 얘기 나면 항상 웃어요.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124만 구독자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자바저 시청료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뭐 연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또 여러 방송도 보고 하시겠지만 제 김종대 교수님 방송 주변에 좀 빨리 좀 알려주시고 제 오마이 TV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속 시원한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